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보인 지금까지의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 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도 지금 마련이 됐고 뭐 의원총회 과정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당론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에 이제 간다. 그리고 초안에 또 반대 부정적인 입장을 또 밝혔었던 조국혁신당도 수정안에서 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좀 더 속도를 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말씀하신 이제 조국혁신당 예. 또 뭐 법조계에서 제기했던 뭐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명칭이라든지 또는 뭐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또는 1심은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인 것들 한 것들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위헌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위헌의 시비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헌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확실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란 전담부 설치를 왜 하겠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사법적인 단죄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수계 재판의 책임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침대 축구 재판으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2, 제3의 조치가 없다면은 이 상태로라면은 내란 수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월 18일 날 풀려나야 됩니다.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 왜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하든지 네.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왜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12.3 불법 비상기업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또다시 침탈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 대표 조금 전에 발언 보셨듯이 이거 초안도 원래 위헌은 아니었는데 자꾸 위헌 시비라고 논란 부추기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걸 뭐라고 아무리 포장해도 이 법 자체가 조항이 아니라 그냥 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인 거를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지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용으로는 적합진 않을지 몰라도 글쎄 우리가 흔히 한간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호박에 줄을 걷는다고 이게 수박이 되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딱 떨어지는 그런 그 얘기겠죠. 헌법 101조를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여기에 한 줄 더 들어가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 헌법 101조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 호박에 글을 걷는다고, 이 선을 걷는다고 수박이 될 수가 없는 게요.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특히 입법부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발의된 법률로서 재판부 설치, 그게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1층에서부터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쌓을수록 이거 모래성 같은 그런 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죠. 1심은 그런 위헌 소도가 있으니까 2심부터 도입을 하겠다. 글쎄요. 이건 아마 지금 내란 재판을 주도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바꿔서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1심에서요. 지기현 판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그 혐의자들의 중형이 나오면은 아마 2심도 이것도 흐지부지 될 겁니다. 지금 가장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게 지기현 판사가 또다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할까봐 지금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우리가 충족할 만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심 도입 이런 것도 아마 유야무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지금 슬쩍 수정화를 만든 겁니다. 원래 당초안은 뭐였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추천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아하, 이게 위헌 소지가 있구나라고 살짝 바꿨는데요. 이것은 뭐 그런 의미에서 1층부터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좀 반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전담 재판부 이 구성은 지금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행정도 있고 뭐 특허도 있고 노동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어 전담 재판부도 있습니다. 외국. 왜냐하면 이건 이제 외국어 번역이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부 설치법을 통해서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건 뭐 상권분립 정신을 위반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어요. 법관의 이 자격 그리고 또 법원의 조직 이거는 법률에 위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합헌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헌재에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뭐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더 늦어진다 이런 논리신 거죠? 당연히 늦어지죠. 중간에 가다가 스톱을 해서 위헌 법률 이게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6개월이고 8개월이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이해 상충이 돼도 유분수지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 가정법원이라든가 행정법원 이 전담 재판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이거하고 같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가사라든가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이른바 영속성이 있는 이 재판 기구고요. 바로 이 내란 전담은 바로 이번 한 번인데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계속 지금 갈 겁니까? 내란이 또 수십 번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내란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내란 재판 빨리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혀 말이 안 맞는 주장을 하니까 한마디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괜찮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보다도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한다라는 이 판단이 나온 게 또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윤리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지금 이 권고가 나온 이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게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될 거다 맞받았고 또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계속 이러면 제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이 붙는 상황인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어제 당원권 정지 2년 이게 지금 당 안팎으로 상당히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게 이것은 지금 우리 일반 재판으로 얘기를 하면은 검사의 구형량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이 정도로 죗값을 물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당내에서의 그 판사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윤리위원회가 공석이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임명을 하고 1월, 2월 달에 가느냐 아니면은 일단 골석인 된 상태에서 지금 추인을 그대로 받느냐, 구형량을 그대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검사의 구형량 최종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김종혁 전 이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른바 한동훈 계열의 그쪽 분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어떤 액션을 취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파시스트다 하는 그런
이 당무감사위에 지적이 있었고요.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갑자기 당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또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란 표현 자체가 해당 행위 아니냐.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인연 이런 것보다도 왜 당무감사위의 징계를 논의를 하는데 본인의 그 해당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게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고 판단을 왜 안 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습니다. 본인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하는지도 기자들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이 구형을 때려도 늦지 않을 텐데 다소 서로의 어떤 그 극한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반보만 내려놔야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선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정말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반보를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인가 아니면 이제 선동을 하는 것이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라는 또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냐라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뭐 단을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고 배종호 부위원장 말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화합을 깨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권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런 한 목소리 단일 대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배종호 부의장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상대당의 입장에서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파시스트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뭐 공언을 하는 극단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당이라는 것은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도 있는 거예요. 당권파가 있으면 비당권파도 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비당권파는 당권파를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당권파 또는 뭐 장동혁 체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면 다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명분을 보면 이른바 뭐 자기 정치를 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누가 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기 정치를 했느냐. 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니라 장동혁 현 대표가 자신의 정치 욕심을 위해서 지금 당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래서 내란 수괴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하고 절연해라라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통해서 본인이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어게인 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또 아스팔트 강성 극우 세력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한 사람들 다 해당 행위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야말로 해당 행위자라는 사실상의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년 2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내년 2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재판이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내란 수괴다라고 유죄가 나오면 이 내란 수괴하고 함께 가자고 했던 그런 주장을 한 이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 먼저 싹을 자르겠다. 한동훈도 자르고 그리고 또 김종혁도 자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발언을 문제 삼는다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고름이라고 하고 또 난교를 예찬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축출의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중직에 기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잘못된 길을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조사도 지금 남은 상황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하면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굳게 밝히고 있고 정리하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이른바 당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조사를 한 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한 발을 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여러 가지 파시스트라든가 북한 노동당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했던 김정혁 당협위원장도 서로 상대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말씀 중에 상대 중에 한 사람 이 장동혁 대표를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팩트로서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으로 스스로 계엄이 계몽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나요? 제 기억에는 본인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 때 많은 지지를 보내서 당대표가 된 거를 아마 좀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본인이 계엄령이다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당대표를 위한 경선 과정에서도요, 이 장동혁 대표, 저는 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내 이 개혁이라든가 변화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이 정말 많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경선 때부터 이런 얘기를 누차 했었어요. 지금은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게 먼저다라고 했는데 네. 이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하는데 바로 방해되는 언행이라든가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50명, 100명보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한 명이 더 문제다 하는 그런 것을 경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일단 당대표로 됐기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중대로 일단 당을 지금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마도 연초에는 분명히 어떤 그 변화의 시그널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12월 3일 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죠. 사과라든가. 그런데 이게 1월 초, 12월 말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당의 어떤 그 총체적인 재건 이런 것들을 이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관련된 내용들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은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주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를 대면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배 부회장님, 지금 통일교는 일단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라는 입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윤 본부장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정말로 억울하다,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통일교의 구조가 지금 뭐 트루 마들, 참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한학자 총재 정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종교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트루 어머니, 뭐 참 어머니라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허락 없이 그렇게 통일교의 예산을 멋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식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접견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의 적시를 했어요. 공범으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공여 위반으로 했는데 이제 입수한 그 증거 자료를 보면 이 TM이 트루 마들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학자 총재 TM하고 전재수 의원이 만났다라는 그 기록이 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 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은 집중 추궁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회계 자료하고 현금 뭉치가 나왔어요. 현금 뭉치가 280억이나 됐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들었다면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정치권 로비 자금 아니냐.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대에 돈을 집행했던 회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도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도입에 추진에 또 한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어떤 반응이었는지 같이 이어서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도록 반드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꼭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뭐 저희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이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네요. 안 받을 수 없게끔 이제 반드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 주중에 발의를 한다라는 얘기에 좀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통일교 특검은 특검을 누가 지명을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리고 수사 대상, 이게 특검법은 다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기관도 그렇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일단 민주당에 협의를 해서 민주당 을 의견을 안 듣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특검법을요 아무리 저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저렇게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발의를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할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국회의 범 여권이 192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지부동이면은 저거는 뭐 마이동풍으로 흘려갈 것인데요. 바로 지금의 여론의 흐름,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법이 꼭 필요한 이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데요. 경찰에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의 압수수색 때 그대로 드러났죠. 9시쯤에 의원회관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11시 반에 그 방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2시간 반 동안에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찰은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바로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사권이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상사와 인사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수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공이 지금 혐의자가 나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의 원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연계가 돼 있으니 으로 다 지금 덮여 있으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라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도도한 그런 여론의 흐름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도망치는 자가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저 두 당의 어떤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저는 저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그저 모르는 척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배 부의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의 성격은요.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뭐 일반 경찰이나 검찰처럼 상시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 활동할 수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때 다 반대 논리를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검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 논리를 그대로 좀 전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통일교 특검이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뭐 2차 종합 특검이 더 중요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둘 다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근데 현실적으로 둘 다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뭐 이준석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 또 뭐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두 가지가 숙제예요. 하나는 결정권을 누가 있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절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정할 수 있는 특검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데 국민 여론이 2차 종합 특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니다 통일교 특검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 소식 5초만 들어봤습니다. 주십시오. 5초. 예, 예. 세겠습니다. 아니 3가지 특검을 전광석가처럼 할 때는 언제고 좀 2가지 두 특검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10초 싶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